빅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방산, 우주항공, 그리고 AI 반도체, 이 미래 핵심 산업들의 교차로에 서 있는 기업이죠. 바로 그린광학에 대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상장 당시에 55,000원에 달했던 주가가 13,000원대까지 무려 75%나 폭락을 했다가 최근 V자 형태로 아주 가파르게 반등하면서 정말 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고들 지점이 바로 그거죠. 이 극적인 V자 반등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게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믿고 이제 바닥을 다졌구나 하고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실적은 거의 없는데 기대감만 높은 주식의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좀 위험한 유혹으로 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까요? 저는 그린광학이 가진 그 독보적인 기술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최근에 나타나는 이 수급의 변화와 기술적 흐름은 굉장히 의미 있는 긍정적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그 화려한 기대감 이면에 숨어있는 이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재무적, 구조적 취약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의 반등은 신기루일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광학은요, 현재의 재무제표가 아니라 미래의 꿈을 먹고 자라는 전형적인 성장주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주가 흐름은 그 꿈이 단순한 망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의 응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기업이 가진 기술적 해자, 그러니까 일종의 진입장벽이에요. 바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황화아연, ZNS라는 소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 황화아이언 기술이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단순히 이게 국내 유일이라는 타이틀,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황화아연이라는 소재가요, 적외선을 매우 잘 투과시키는 특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사일의 가장 앞부분에서 목표물을 추적하는 탐색기 있잖아요. 말하자면 미사일의 눈 역할을 하는 그 도움의 핵심 소재라는 겁니다. 이걸 화학 기상증착법 CVD라는 고도의 기술로 아주 균일하게 그리고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극소수 국가만 가능한 기술이거든요. 즉, 최근 K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그린광학의 부품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써야만 하는 필수 부품이 되는 그런 구조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보는 실질적인 기술적 해자입니다. 여기에 최근 수급을 한번 보면 주가가 반등하니까 개인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는데 외국인들은 3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어요. 전형적인 손바뀜 현상인데 단기 변동성의 지친 물량을 장기 성장성을 보는 주체가 담아가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죠. 기술적으로도 바닥을 찍고 70% 이상 급등하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중요한 저항선을 강하게 뚫어냈고요.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의 시작일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봅니다. 네, 그럴듯한 성장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서사 이면에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차가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저는 현재 주가가 펀더멘탈과 너무나도 괴리된 극심한 고평가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고점 대비 75%나 폭락했다. 이 사실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이 약 8.6배에 달해요. 이게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8배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죠.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식으면 언제든 다시 폭락할 수 있는 그런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재무 상태는 더 심각합니다. 2023년에는 3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2024년 예상 영업이익률은 0.5%에 불과해요. 이건 사실상 이익을 거의 못 내는 구조라는 거죠. 여기에 부채 비율은 162% 수준으로 안정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 다른 구조적 리스크도 있어요. 상위 3개 고객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해서요. 특정 고객사의 사정에 따라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초기 투자 기관들의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오버행 부담도 여전히 주가를 누르는 잠재적 악재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외국인 지분율요? 다 합쳐봐야 여전히 0.8%, 사실상 존재감이 없는 수준이죠. 바로 그 외국인 수급에 대한 해석이 우리 둘의 첫 번째 관점 차이인 것 같네요. 물론
0.8%라는 절대적인 수치는 작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정체된 수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변화의 방향성입니다. 이런 성장주는 항상 미미한 수준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시작되다가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어느 변곡점을 지나면 가파르게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곤 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손절매할 때 소위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는 이들은 그린광학의 독점적인 ZNS 기술력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확장성을 보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저가에 담기 시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 변곡점의 초입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해석은 다소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전체 지분의 1%도 안 되는, 그것도 며칠간의 소규모 순매수 기록만으로 스마트 머니의 유입이다, 추세 전환의 신호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닐까요? 저는 오히려 장기적인 가치 투자라기보다는 단기간에 75%나 폭락한 주식에 기술적 반등을 노린 그런 단기 투기성 자금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이런 자금의 특성이 뭔가요? 빠르게 들어왔다가 차익이 나면 언제든 미련 없이 매도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며칠간의 순매수가 추세의 시작이라는 근거보다는 오히려 주가의 변동성만 더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단기 투기성 자금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의 주가 수준이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에 대한 시각 차이로 귀결되겠군요. PBR 8.6배가 높다는 지적은 저는 성장주를 전통적인 제조업의 잣대로 편빼하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린광학은 단순한 부품 회사가 아니에요. 나사나 인도의 우주연구기구 ISRO 같은 세계 최상위 기관과 협력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기업에 일반적인 PBR 1배, 2배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시장은 이 기업이 미래에 따낼 수주 계약들과 그 독점적 기술의 무형 가치를 현재 주가에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 가치를 선반영한다는 관점 자체는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좀 불편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 미래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며 그 가치를 어떻게 현재 시점에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회사가 제시한 2027년 목표 매출이 913억 원입니다. 이건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치인데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죠. 현재 이익도 거의 못 내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2,700억 원이 넘는데 이 가치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옹호자께서는 이 PBR 8.6배라는 수치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비슷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다른 기술주들과 비교했을 때 이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물론 현재 실적만 보면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가치는 K방산 수출 확대라는 국가적 정책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프리미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나 중동에 K2 전차나 FA50 전투기가 수출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광학 부품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그린광학은 그 파이프라인의 가장 중요한 위치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와의 협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큰 매출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세계 최고의 우주기관이 이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일종의 인증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건 향후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의 계약에서 엄청난 무형자산으로 작용할 겁니다. 시장은 바로 이런 잠재력을 보고 현재 PBR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논리는 서사가 숫자를 이긴다는 말과 같군요.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서사가 숫자를 이기는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주가는 그 본질 가치, 즉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 가치를 선반영한다는 말은 편리하지만 그 약속된 미래가 오지 않거나 기대에 한참 못 미쳤을 때 투자자가 감당해야 할 그 폭락의 위험을 간과하게 만들죠. 현재의 주가는 실적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미래 성장이라는 짙은 안개 위에 떠 있는 성과 같습니다. 그 안개가 걷혔을 때 과연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저는 현재의 PBR은 합리적 프리미엄이 아니라 명백한 거품의 영역에 있다고 봅니다. 그 관점의 차이가 결국 최근의 주가 흐름을 어떻게 보는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55,000원에서 13,000원대까지의 하락은 신규 상정주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꺼지는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죠. 역사적 저점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한 V자 반등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가격 밑으로는 팔 이유가 없다고 합의한 신뢰도 높은 바닥 확인의 증거라고 해석합니다. 최근의 조정은 급등에 따른 건전한 숨고르기, 그러니까 추가 상승을 위한 눌림목 구간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그 V자 반등을 전혀 다르게 봅니다. 그 반등이 과연 진정한 바닥 신호일까요? 저는 오히려 고점 대비 마이너스 75%나 폭락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주식의 극심한 변동성과 투자 위험성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상장 초기에 4만 원, 5만 원대에 매수했던 수많은 투자자들은 지금 막대한 평가 손실을 보고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이번 반등은 그들에게 손절매를 하거나 약간의 손실을 만회하고 물량을 정리할 기회를 주는 이른바 설거지 파동의 일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설거지 파동이라면 보통은 초기 투자자들이나 기관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패턴을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최근 수급은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이 설거지라는 주장과는 모순되는 지점 아닐까요? 며칠간의 미미한 외국인 매수세가 그 거대한 설거지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더 큰 그림을 봐야죠. 하락의 깊이가 워낙 깊었기 때문에 작은 반등에도 본전을 찾으려는 잠재적 매도 물량, 즉 매물대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희망에 현혹돼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물량을 대신 받아주는 아주 위험한 판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V자 반등이 W립, 그러니까 W자 형태로 다시 주저앉거나 아예 상승 동력을 잃고 옆으로 길게 늘어지는 L자 형태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합니다. 지금은 섣불리 바닥이라고 예단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종합해보자면 그린광학은 단기적인 재무지표의 불안정성이라는 명확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방산과 우주항공이라는 거대한 미래시장에서 누구도 대체하기 힘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최근 나타난 긍정적인 수급의 변화와 강력한 기술적 반등은 마침내 시장이 이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변곡점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극심한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현재의 가격대가 매우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리 유망한 기술과 서사를 가졌더라도 펀더멘털을 무시한 투자는 결국 사상 노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PBR 8.6배라는 극심한 고평가, 마이너스 순이익과 높은 부채 비율로 대표되는 취약한 재무 구조, 그리고 특정 고객사의 편중된 매출 구조라는 명백한 위험 요소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주가 반등은 진정한 가치 회복이라기보다는 신중하게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투기적인 움직임에 가깝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빚과 실체가 부족한 재무적 리스크라는 그림자를 동시에 품고 있는 기업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과연 이 기업이 시장의 기대를 현실의 숫자로 증명하며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기대감의 거품이 꺼지면서 다시 한번 깊은 조정을 겪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해답은 앞으로 그린광학이 보여줄 행보에 달려 있겠죠. 자료에 담긴 다양한 데이터는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지만 그 데이터를 엮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는 결국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업의 미래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넘어 자료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